오늘은 장미 전쟁입니다. 지난 시간에 백년 전쟁 했었죠. 그래서 프랑스가 사실상 영국이랑 갈라지게 된 그 사건이다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힘 있는 귀족들이 이때 많이 생명을 잃어가지고 프랑스의 중앙 집권이죠. 그쵸?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왕의 권력이 귀족들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백년 전쟁의 의의였고요. 이제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이제 영국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한 30년 정도 두 개의 가문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두 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성씨가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플랜테저넷 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플랜테저넷 왕가라고 하는데 그 왕가에는 이제 원래 마지가 계승하게 돼 있는데 그 맏아들 말고도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쵸. 뭐 삼남하고 모남이 랭카스터 그 백작과 공작인가 백작인던가 요크 공작 있고 랭카스터 공작일 거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귀족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네. 플랜테전의 가문이긴 하지만 삼남하고 오남이니까 한참 뭐 왕이랑은 상관없는 이제 그 왕가의 귀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백년 전쟁을 열심히 치르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왕가의 본래 직계 후손들 있잖아요. 그 본래 직계 후손들이 이제 그 방가의 후손들이랑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가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세력이 너무 강해졌다 싶으니까 이 그 왕이 되었던 이제 리처드 2세라고 하는데 리처드 2세가 이제 아까 랭카스터 공작이라 그랬잖아요. 랭카스터 공작에 이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의 힘이 너무 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영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뺏어가지고 추방을 시키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1300년대 후반쯤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불만을 품었겠죠. 원래 우리 아버지가 이 랭카스터 지역의 공작이고 나는 그것을 계승할 권리가 있는데 왕이 부당하게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제 명분을 내걸고 부당한 이 왕을 이제 응징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란이죠, 그렇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왕가가 바뀌는 거예요. 같은 플랜테전의 가문이기는 한데 직계 후계자가 반계 후계자의 손에 의해서 폐위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출발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서두에 나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은 백년 전쟁을 치르면서 거의 다 목숨을 잃었는데 영국의 귀족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영국의 귀족들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귀족들은 이제 왕의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왕의 그 형제들을 위시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뭐 외가 형제 외가 뭐 외가의 뭐 또 그쵸 후손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집단을 이루는 거예요. 그쵸? 그런 영국의 귀족들인데 물론 가서 싸우다가 전사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그 왕가의 직계 그 태자에 이제 흑태자라고 유명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백년 전쟁에서 그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태자인데 왕은 못 됐어요. 그 여러 이제 그 원정을 다니면서 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왕이 못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다른 그 형제는 이제 그 가서 뭐 이렇게 함께 막 전사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지만 영국의 대부분의 귀족들은 오히려 백년 전쟁을 거치면서 힘이 더 늘어납니다. 왜냐면요.
프랑스로 가야 되니까 그 뭐가 필요해요?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이걸 계기로 해서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파견하는 병사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 영지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또 병사를 더 늘릴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기 영지로 못 돌아가고 떠도는 이제 떠돌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들까지 그래요. 우리한 와서 내 그 병사로 복무하세요. 그러면 오고 갈 거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가문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면서 영국의 이런 귀족들이 굉장히 힘이 강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원래 반계에 속한, 그러니까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직계 왕의 형제의 후손들이 더 힘이 강해지는, 그러니까 원래 왕보다 힘이 더 강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백년 전쟁을 거치면서 오히려 영국 귀족들의 힘이 그 왕을 압도할 만큼 강해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장미 전쟁의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테전은 왕가의 반계 가문인 랭카스터와 요크 가문이 이제 그 왕좌를 놓고 서로 이제 그 세력 다툼을 벌이는 그게 바로 장미 전쟁인데 자, 각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 빨간 장미하고 흰 장미였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의 명칭을 장미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이 명칭은 요 당시에 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99년이죠. 1399년에 아까 말했던 랭카스터 가문의 헨리가 본래 그 직계 후손이었던 리처드 2세가 내 영지를 불법적으로 막무가내로 빼앗았다라는 그런 명분을 대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역이죠. 근데 성공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왕위에 오르는 이 랭카스터 가문의 헨리죠. 그러니까 AD 한 1300년 때부터 이제 요거 장미 전쟁이 아직 시작은 아니에요. 아직 시작은 아닌데 하여간 이제 요때쯤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1400년대에서 1500년대 때 요 전쟁을 장미 전쟁이라고 불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때는 그냥 영국 내전처럼 시빌 워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불렀었는데 이게 이제 그 셰익스피어가 아마 1700년대 사람일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셰익스피어 시대를 거치면서 이 셰익스피어가 이제 희곡을 써서 내는데 요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기가 막힌 이제 희곡을 써서 내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대요. 이제 서로 자기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할 때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흰 장미를 꺾어서 요크 가문은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라이벌인 랭카스터 가문은 빨간 장미를 꺾어서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그 대목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있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그 다음 세대의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요 관련된 이제 책을 써내면서 요 그 전쟁의 이름을 장미 전쟁이라고 처음으로 불렀대요. 예. 그러니까 1800년대나 들어가서야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찰떡같이 딱 맞았더라. 아, 네. 셰익스피어의 영향력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에서나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로 지칭이 됩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불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그건 별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아직 장미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헨리 4세 아까 말했던 랭카스터 가문의 헨리가 리처드 2세 직계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그 왕좌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랭카스터 왕조를 엽니다. 빨간 장미의 왕조를 열어요. 그게 이제 그 시작은 아닌데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후에 영국 왕이 랭카스터 가문에서 배출이 당연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네. 헨리 5세,
헨리 6세가 연달아서 즉위를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크 가문의 에드워드 4세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헨리 6세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요크 가문 출신인데 네. 이전에도 그러니까 헨리 4세부터 헨리 6세까지 이르기까지도 이 요크 가문에서 자기가 왕 되겠다고 그러니까 뭐 네. 이러저러 뭐 혈통 따지면은 우리가 더 저기 뭐냐 더 가까운데 이 헨리 저기 저쪽이 랭카스터 쪽이 그 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건수 잡아가지고 왕위를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종종 반역을 일으키곤 했어요. 요크 쪽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플랜테제넷 그 본류 가문 있잖아요. 리처드 2세 이 본류 가문은 헨리 4세의 반란 이후에는 대가 끊겨서 더는 남아있지는 않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저기 뭐냐 그 위에 있는 정통성이 있는 후계자냐를 놓고 랭카스터나 요크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왕의 삼남하고 오남이었던가 그 후손들이 이제 경쟁을 벌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정통성 있는 후계자다. 네,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내전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요. 이제 그 에드워드 4세 때 요크 가문의 에드워드 4세 때 1455년에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크 가문이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첫 시도는 아니었어요. 네. 첫 시도는 아니었고 요크 가문이 기회만 잡으면은 우리가 랭카스터 가문을 제끼고 저기 왕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적법한 정통성 있는 계승이다를 앞세워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영국 왕은 그거를 계속 진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헨리 6세 때 이르러서 이게 왜 뒤집혔느냐면은 헨리 6세가 약간 좀 그 정신질환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국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조금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그리고 정통성이 나름 있다고 주장하는 요크 가문 쪽에 그 시선을 돌리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방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다가 결국 헨리 6세가 이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랭카스터 가문에서 왕위를 차지하던 세 명의 왕이죠. 세 명의 왕이 있었어요. 헨리 4세, 헨리 5세, 헨리 6세가 있었는데 세 명이 맞겠지. 또 중간에 다른 왕이 있을 수도 있는. 이게 워낙 복잡해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헨리 6세가 이제 에드워드 4세에게 패배를 하면서 가문이 한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저기 그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경주 김씨의 무슨 파가 왕이 됐었는데 경주 김씨의 다른 파가 이제 왕이 되는데 성공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크 왕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1461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랭카스터 왕조가 1399년에 설립이 된 거죠. 같은 플랜테전의 반개예요. 1399년에 설립이 돼서 한 60년 정도 이어지다가 결국에 그쵸? 에드워드 4세가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요크 왕조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1483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5세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때 13살에 불과한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리처드 3세가 있었는데요. 이 리처드 3세가 그 전쟁터를 누비면서 에드워드 4세를 도와서 적을 많이 무찌른 용장이었대요. 그런 네. 사람이 봤을 때 13살이면은 어때요?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만으로 13살이면 초등학생입니다.
그 초등학생이 왕으로 앉아 있는 것을 곱게 보기가 어렵겠죠. 그쵸? 네, 그리고 랭카스터 가문에서 언제 도전할지 모르는데, 아, 저런 사람을 이렇게 앉혀두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실권이 있을 때 이 왕위에 있었던 에드워드 5세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그러니까 에드워드 4세의 둘째 아들도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을 런던 탑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리처드 3세가 두 아이를 이렇게 죽이고, 그쵸? 네. 살해하고 왕위를 빼앗아갔다. 아, 이렇게 여기면서 아, 저런 나쁜 사람이 왕위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셰익스피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네.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중에서 이 리처드 3세라고 하는 게 진짜 유명한 희곡이에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 리처드 3세가 13살에 불과한 꼬마, 저기 조카죠. 조카의 네. 그 왕을 이렇게 그 폐위시키고 살해하고 왕위에 올라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리처드 3세가 이제 패배하거든요. 패배해서 이제 몰락해서 전사하는 거로 끝나요. 그 과정을 그린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리처드 3세인데 이게 진짜 유명한 희곡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요거 언제 뭐 연극 이런 거 뭐 구경 가실 기회가 있는데 리처드 3세의 그 희곡이라고 하면은 아, 그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3세냐 이렇게 좀 아는 척 하시면서 네.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유명하고 재밌는 그런 희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아이를 죽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민심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 악랄한, 그러니까 왕위를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저런 사람을 계속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류가 형성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 될 사람이 또 누구 없나 해서 가장 가까운 랭카스터 가문을 또 들여다보는데 이때는 랭카스터 가문 쪽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아무도 안 남아 있었어요. 네. 아무도 안 남아 있었고 랭카스터 가문 쪽에서 랭카스터 가문의 또 반개, 아, 네. 랭카스터 가문의 직계는 아니고 그 어머니 랭카스터 가문 쪽에서도 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랭카스터 가문의 반계의 아들이 낳은 딸이 낳은 자녀가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랭카스터 가문 직계는 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럼 전임 왕조의 핏줄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서 없어지겠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랭카스터 가문의 직계도 거의 다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랭카스터 가문의 반계에서 태어난 딸이 낳은 자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헨리 튜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이 다르죠, 그쵸? 튜더라고 하는 가문인 거예요. 네. 튜더라고 하는 가문인데 아까 말했던 랭카스터 가문의 반계의 딸이 이 튜더 가문으로 시집을 와서 낳은 자녀가 헨리 튜더인데요. 근데 네. 영국에서는 그 어머니의 핏줄에 의한 상속을 당연한 걸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직계 그 후손이 없을 때 어머니 쪽으로 해서 내가 랭카스터 가문의 직계 계승자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유일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생존자. 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마저 죽었으면은 랭카스터 가문은 진짜 끝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왕조가 바뀌다 보면 많이들 죽어나가니까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망명에서 살고 있었는데 영국에 돌아가는 기류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리처드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조카를 저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설치고 다니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야 이런 폭군은 싫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왕이 없나 하면서 랭카스터 가문 쪽으로 이렇게 그 네, 고개가 돌아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 야, 내가 유일한 후계자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네, 너희들 왕 해줄게. 나를 도와줘.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몰고 영국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리처드 3세 아까 말했던 용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이 네. 사람이 이제 내 꼽추였대요. 꼽추. 예, 아, 네, 허리가 굽은 꼽추. 그런데도 굉장히 잘 싸우는 용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군대를 끌고 나와서 헨리 튜더하고 이제 그 결전을 벌였는데요. 그 치열한 그런 전투가 벌어졌지만 결국 리처드 3세가 전사하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야 곱추인데 그리고 실제로 셰익스피어도 곱추로 그리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굽은 허리 모표는 곱추 있잖아요. 야 곱추인데 용장이라는 게 말이 되냐? 아, 네.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거 셰익스피어가 리처드 3세를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곱추로 만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리처드 3세의 유골이 나중에 발굴이 됐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이 그 유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었던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머리 두개골이 깨져서 아마 뭐 이렇게 뭐로 이렇게 맞아서 전사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별개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헨리 튜더가 그래서 이제 플랜테전의 왕조가 아니라 튜더 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 진짜 새로운 왕조예요. 반개 왕조도 아니고 이제는 튜더 왕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의 쪽으로 보면은 그 플랜테저넷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네. 목의 쪽으로 보면은 반개의 반개의 후손이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관이 적은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밖에는 이제 적당한 사람이 안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이 네. 사람이 이제 결국 승리해서 영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내가 어쨌든 저기 랭카스터 가문을 계승한 거잖아요. 헨리 튜더가 전혀 다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네. 그 랭카스터 가문을 대변한다라고 봤을 때 서로 그 랭카스터 가문하고 요크 가문하고 서로 저기 왕 되겠다고 싸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두 가문을 하나로 좀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더 이상 왕 되겠다고 서로 뒤집어 엎는 이런 일이 좀 없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에드워드 4세예요. 아까 말했던 여기 요크 왕조를 열었던 에드워드 4세의 딸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예요? 헨리 튜더가 낳은 아들은 모계로 보면은 요크 가문의 후계자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왕들이 등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출구 전략인 거죠. 출구 전략으로 엘리자베스를 왕비로 에드워드 4세의 딸이에요. 그
왕비로 맞아들임으로써 두 가문을 하나로 만들므로써 이 그 왕위 다툼이죠. 그쵸? 왕좌 다툼을 종결시킨 사람이 헨리 튜더고, 그렇게 해서 열린 왕조가 튜더 왕조가 돼요.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국에서 왕권이 가장 강했던 왕조가 튜더 왕조인데요. 이 장미 전쟁의 결과로 수립된 그런 왕조입니다. 그리고 요 기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30년 정도 돼요. 한 30년 정도 요크하고 랭카스터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왕하겠다. 아니다, 니네가 무슨 왕이냐? 우리가 더 적법한 왕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반란 일으키고 진압했는데 또 일으켰는데 이번엔 못 막아서 바뀌고, 그쵸? 네. 예, 바뀌었는데 삼촌이 조카 왕위 뺏으니까 아 이런 더러운 놈 하면서 해외 나가 있는 튜더 데려와서 종결되기까지 한 30년 동안 두 가문이 싸웠던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장미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헨리 튜더가 엘리자베스를 왕비로 맞아들인 다음에 자기의 가문 그 문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까 흰 장미가 요크고 빨간 장미가 랭카스터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튜더 가문을 이제 상징하는 그림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빨간 장미 배경에 가운데 흰 장미로 이렇게 딱 놔요. 아, 예, 이렇게 두 개를 겹쳐 놓는 새로운 문장을 선보여요. 마치 우리 예전에 그 이집트 파라오 기억하시나요? 아, 네. 예, 이 코브라가 하이집트였고, 그다음에 상이집트가 아마 빨간색 이거였나? 예, 모자 같은 거였나 그랬잖아요. 그쵸? 예, 네. 원래는 그거였는데 상하 이집트가 통일되면서 이 네. 하얀 아, 모자였나? 네. 이렇게 생긴 거에 코브라, 그쵸? 예, 두 개가 겹쳐지는 일이 있었죠. 그쵸? 네.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두 가문의 문장이 이렇게 혼합이 돼요. 예, 빨간색이 그리고 있으면은 가운데 요크 가문의 장미가 이렇게 딱 자리 잡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가문이 한 가문이 됐고, 이제 헨리 튜더의 아들은 뭐예요? 요크 가문의 계승자이기도 하면서 랭카스터 가문의 계승자이기도 하니까 서로 왕 되겠다고 싸울 일이 없게 되는 이런 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요 부분이에요. 다른 전쟁들과 달리 귀족들 사이에서 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왕족이죠, 왕족. 왕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왕위 쟁탈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세력을 꺾는 정도, 그러니까 상대방과 싸워서 이겼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꺾었으니까 여전히 자녀 세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 내 세력해. 이렇게가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부분을 싹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으면은 거기 뭐예요? 그 영지들 다 뺏고 네 사람, 그쵸? 예, 거기에다가 임명하고, 그리고 반란 일으켰던 그 왕족은 어떻게 돼요? 처형하고, 그쵸? 예, 그냥 살려둘 수가 없죠. 이제 이런 일이 한 3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뛰어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년 전쟁이다. 그러면 정 분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영국으로 돌아가고 말지. 뭐 이런 어떤 그 길이 열려 있잖아요. 장미 전쟁은 그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없어요. 그쵸? 이거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전투가 치열하게 목숨 걸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한 30년 동안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 귀족들은 이 전쟁을 거치면서 씨가 마를 정도로 그 수가 줄어들게 돼요. 아이러니하죠, 그쵸? 네. 100년 전쟁에서는 오히려 영국 귀족들의 힘이 늘어났잖아요, 그쵸? 100년 전쟁에서 영국 귀족들이 씨가 마를 정도로 죽어서 프랑스 왕의 힘이 강해졌는데, 그렇게 그 귀족들을 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영국
귀족들은 군사력을 확충하면서 오히려 강해졌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네, 강해진 군사력으로 서로 왕되겠다고 물고 뜯고 죽이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싹 다 죽어나가면서 어때요? 프랑스 같은 형국이 또 벌어졌다. 아, 네, 예, 백년 전쟁 이후로 그 전쟁 격렬한 긴 세월의 전쟁 이후로 프랑스 귀족이 거의 다 죽어나가서 왕에게 대항할 만한 어떤 권세 있는 큰 귀족이 사라졌잖아요. 영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서로 왕 되겠다고 엄청나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헨리 튜더가 왕좌에 올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자기 힘을 갖고 권좌에 오르고 전임 왕을 폐위시킬 만큼 거대한 힘과 세력을 자랑할 만한 귀족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래서 영국 왕은 그만큼 수월하게 자기 권력을 자기한테 집중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영국도 프랑스처럼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중앙 집권형 국가로 나아가게 되기는 했는데요. 다른 점이 뭐냐? 의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회가. 네, 프랑스는 삼부회가 있었지만 돈지갑을 갖고 있는 힘이 없었죠.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앙 집권형만 되다 보니까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이 전횡을 부린다.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 전에 만약에 이런 식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귀족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귀족들이 왕위를 넘볼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있는데 왕이 전횡을 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왕의 그런 폭주를 귀족들의 힘이 약간 견제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귀족들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왕이 무제한적으로 강해지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을 만한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도 그러한 전제 그 군주를 그 루이 때문에 세인트 루이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떠한 브레이크도 없이 그런 어떤 절대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로 쭉 이렇게 순조롭게 쭉 나가는 거죠. 네, 예. 영국은, 그쵸? 영국은 이제, 그 왕의 전행을 견제하던 힘 있는 귀족들은 사라졌지만, 그럼 여기도 프랑스처럼 폭군들이 막 출현하느냐, 전행을 하는 그런 폭군들이 줄줄줄줄 나오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의회가 돈자루를 쥐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처럼 이게 이렇게 너무 막 나가다가 폭발한 게 아니라 적시적소에 이 돈자루를 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다른 쪽으로 돌려주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그 결과에는 직면하지 않을 수 있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의회가 귀족을 대신해서 왕과 투닥투닥투닥 하면서 왕을 제어하려는 이런 기관으로 이 이후에 장미전쟁 이후에 근데 장미전쟁 이후에 의회가 그러한 지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아무래도 걸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영국 역사에서 왕의 권력이 상당히 강했던 시대가 이제 거의 없는데 요 튜더 왕조 시기에는 이게 그 성립이 됩니다. 근데 튜더 네, 왕조 때는 그 의회가 왕의 권력에 상당히 이렇게 그 눌려 있었어요. 나름 견제도 네, 하지만 그래도 왕이 그 맘먹고 하기로 들면은 못할 게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려요. 근데 네, 조금 더 이제 역사를 배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의회가 오히려 돈자루를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좀 비리비리한 왕들 이제 나오니까 네,
튜더 왕조가 금방 막을 내리거든요. 튜더 왕조 막 내리고 나서 이제 의회가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입헌 군주국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